본격 문화재 토크쇼라는 이 제목을 달았는데 이 문제 꼭 거론하고 넘어가야 뭐요? 돼요. 광화문 현판 청장 바뀔 때마다 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그 현판 하나에 손님 왜 이렇게 비싸요? 얼마인데요, 그게? 아, 그때, 한 5천만 원 가지 않아요? 예? 한 5천만 원? 손님 왜 그러세요? 왜요? 근데 이게 문제라. 내가 알기로도 몇 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아유, 그렇게까지 안 가요. 선생님, 근데 이게 어디로 됐냐면, 실제로 이 작업한 각자장한테는 제가 알기로 한 7천밖에 안 갔는데, 원래 수주할 때는 몇 억으로 해갖고 그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아유, 아니, 이거 제가 좀 전에 이제 광화문 일을 했으니까 좀 많은데,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지금 뭐 2,700 갔죠? 아니지, 그때 한 5천 몇백 간 것 같은데. 아이, 선생님도 틀려. 내가 알기로는 그 각자장의 수중에 떨어진 돈은 2,700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또 이것도 뭐냐면, 이게 그때 MBC 우리 아는 기자가 가서 뒤지는데, 비 오는 날 비닐하우스에서 그 습한 데서 작업을 하고 본드를 붙인 거예요. 그래갖고 쩍쩍 벌어진 거고, 그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나죠. 그 다음에 실제로 광화문 현판에는 연구 용역이 몇 억에 또, 응? 그러니까 현판 하나 만들려고 용역비 몇 억 쓰고 또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근데 왜 이거 청장 바뀔 때마다 현판 문제가 그 왜 그런지 몰라요? 돈이 되지. 항상 저는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많이 하고 R&D, 소위 말해서 R&D가 우리나라처럼 R&D가 많은데 성과가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R&D 특히 예산이, 문화재 쪽은 들어온 것 같아요. 문화재 쪽은. 근데 또 이게 보면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 문화재계는 규모는 작아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해. 아, 내가 왜 문화재 운동을 했지? 해양을 했으면 거기는 몇 조 단위잖아. 그죠? 문화재는 겨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 해양은 선생님 아시죠? 국토나 해양부에 보니까 요즘 국가 어항 만드는데 100몇 개를 만든다면서요. 거기가. R&D 사업만 몇 조 되겠네요, 진짜. 와.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야, 우리 이 문화재계는 정말 이 조그만 돈 가지고 너무 아웅다웅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현판 문제가 이게 꼭 어떻게 되냐면 잘해서 뭔지 또 여럿이 해서 또 다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게 또 누가 또 이쪽에서 시비 거는 측이 생겨 또. 시비 걸면 근데 난 이런 것 같아. 그 말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고 누가 또 시비 걸면 그 집행하는 사람들,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집행하는 쪽이 그 공무원인지 연구자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집행하는 쪽에서 속으로 그런대잖아. 잘 됐다. 아, 또 예산을 달리 받을 수 있구나. 이거요. 숭례문 불 한 번 나고 나면 정말 가슴 아파야 되고 국민들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은 돈이 몇백억이 또 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해. 동대문 같은 경우 요번에도 분명히 내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2011년도에 내가 거기 앞에서 찍은 사진 중에는 이 침입자가 있으면 울리는 센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니까 없어졌어. 철거했더라고. 근데 봐요. 선생님 아시지만 4분 만에 껐다 그랬죠. 이 사람이 종이 박스가 아니라 신라통 던졌으면 4분 만에 전소되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몰랐어.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해? 그럼 이거 방제 뭐하러 합니까? 뭐 24명이 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안전관리인이 진짜 안전관리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아니, 예산. 이거 좀 60대 이후 70대 분들이 그 경비를 서요. 다행히 이번에는 좀 약한 40대가 두 명이 가가지고 잡았지 망정이지. 30대, 40대가 와서 한 70대 어른들하고 팍 쳐나가면 물리적으로 당하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궁궐 안에 있는 그 지금 CCTV 보면서 소방 요원들, 아니, 소방서 퇴직한 공무원들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뛰어? 불은 나 있는데 한 100m 뛰다가 지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때 그 퇴직한 그 소방 공무원들은 높은 직급에 있어서 퇴직했기 때문에 누구 시키지 안 뛰어다녔어요. 불 나면 야, 불 꺼. 그런 것만 했지. 그렇지. 그게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동대문 그럴걸요? 어느 정도, 내 이 솔직한 마음에 그 집행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좀 거슬렸으면
끄슬렸으면 그래갖고 또 예산 받아서 방제한다, 뭐한다. 그 돈이. 근데 사실은 이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문화재를 대하는 이 정부의 그 인식이 그냥 문화재는 어떻게 그냥 여벌로 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고 항상 보면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아까 조금 황 소장님 지적하셨는데 그 안전관리 요원도 진짜 투철하게 좀 교육도 좀 받고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들로 해서 그 150만 원 받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좀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 한번 그 광화문 현판이 왜 계속 저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연구를 진중하게 해서 아니 그때 지적이 나왔거든요. 백제 역사 재현단지에는 전부 검정색 바탕에 그렇죠. 금방을 썼어요. 네.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서해나 이 현판하는 쪽에서 계속 흰 바탕에 검정 글씨는 아니다라고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되지도 않는 사진 하나 가지고 디지털 복원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그때 좀 더 찾자 했으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요. 제가 사실 요즘에 그 보수 복원하는 현장에 계획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예산을 짜서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들겠나 물어보고 또 해갖고 이제 우리 문화재 보수하고 이제 복원할 걸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에서 나오는 그 결과치들이 현장에 딱 도착해서 도면을 받고 그 내역을 받아보면 잘 맞질 않아요. 그죠? 그게 그게 왜 현장 상황 그러냐면, 고려했지 않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뭐 문화재청의 뭐 총장님하고 뵀을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뭐 기술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할 때 자문을 한다든지, 뭐 관여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자들이잖아요. 실물을 모르죠. 네, 교수. 교육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문화재 보수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인데,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실무자보다는 조금 박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에 전문위원을 하나 지정을 해서 같이 함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않죠. 지금은 전문위원은 사실 다 교육자들이 전문위원을 한지 실무자인 만약에 도편수라든지 석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위원이 없죠. 저번에 의원님도 전에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때는 전문위원으로. 근데 거기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항상 설계할 때 참여를 해서 한 번에 일이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 저는 그 근본적인 의문을 문제 제기하는 게, 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을 모르면서 탁상에서 책상 머리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현장에 대해서 참견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우리 옛 집을 지을 때 현대식 설계도를 눈금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맞지도 않는 거 자치 이거 맞춰가지고 가능해요, 그게? 나는 안 된다고 그런데, 봐요. 그거 잘 보셨어요. 잘 보셨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미륵사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륵사지 복원 현장에 대해서. 거기는 전부 다 도면이란 것이 CAD로 그려집니다. 기계로. 예, 도면이 그려져서 해체부터 설치까지 계획까지 다 그려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이 삐뚤어지고 꽈지고 한 거는 잘 못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기계에서는. 왜냐면 이게 틀어지고 하는 건 못 잡잖아요. 뭐 꽈배기 같이 생긴 거는. 그래서 그거 복원 하나 들어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의 돌을 다 구부제를 실측을 합니다. 왜냐면 꺾어진 부분, 꽈진 부분을, 그러니까 옛날에 계획 도면은 사용을 하지만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그럼 현장 도면하고 계획 도면하고는 완전히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도면을 두 번 그리는 거지. 많이 차이 나죠, 계획하는- 많이.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 계획하는 거하고 도면은 왜 그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산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기간도 또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 도면을 작성할 때 실무자, 쉽게 하면 그 분야에 뭐 미륵사지 같으면 석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석탑에 관여된 전문가, 네, 그렇죠. 장인이나 석장을 하나 설계할 당시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러면 그 오류가 좀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시작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이 좀 약간 진행하는 과정이 순활하게 가겠죠. 그런 근데 걸 문화재청하고 한번 얘기를 했죠. 아니, 했는데 나는 그것도 그게 참 중요하지만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예?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요. 다 짬짬이 하니까 오히려 짬짬이 여기 짬짬이 나왔습니다. 다 짬짬이 하니까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공개해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처음에 기본 계획 나올 때 다 공개해라. 어떤 사람이든지 관여해서 말 나올 수 있게. 나는 누구 전문위원회에 혼자 가서 뭐 하는 거 전 절대 반대합니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심의할 때도 다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야지 중간에 끼우는 게 없는 게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경주 지진 났을 때 첨성대 무너진다고 난리 났죠. 예.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첨성대가 흔들렸다 그러면서 용역 R&D 연구한다라고 또 한 10억.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 일제 조사한다라고 해서 한 50억. 그럼 그게 전부 책상머리 있는 사람들, 돈 대학원생들 벌어준 돈 거죠. 벌고 그거 인건비 착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CBS에 김현정하고 하면서 내가 뭐라냐면 첨성대 안 무너진다. 돈을 벌기 위한 세력이 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그거 했으면 전체 경주 또 조사한다라고 해서 몇백억 또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만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관련돼서 예. 공단이나 뭐 재단법인 만들잖아요. 나 진짜 지금 후회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문화재 환수 운동 했잖아요. 약탈 문화재 환수 운동. 그래서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전부 퇴직 공무원들만 와요. 그 자리에 실장. 그리고 여자 직원이 여자 직원한테 갑질해가지고 탄원서 들어가니까 그만두고. 그것도 미투해야 돼. 자, 그러면서 전부 퇴직 공무원들이 와요. 그리고 나는 문화재, 그 약탈문화재, 해외 문화재 재단 있죠? 전부 학교에서 책상머리에 있는 애들만 전문위원, 자문위원이야. 나는 현장에서 프랑스 내 돈 들이고 가서 프랑스하고 싸우고 외교장과 싸우고 일본과 싸우고 해도 단 한 번도 자문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는 또 돈 달라는 말을 안 했더니 모 스님이라는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더구만. 스님 아닙니다 지금. 스님이에요. 그러지 말고 누군지 그만 알아. 스님 아니에요 지금. 그치. 왜잖아요. 뭐 해 떴어? 왜 소리야? 그러지 왜. 또 고발 들어와.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니 약사 그러니까 해외문화재 재단은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면 미술사 공부하는 애들이 가서 뭐라고 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신탁법인이라고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하는데 그거 옛날에 국회에서 저기 박근혜 아니 그거는 거기 기금이고 근데 그걸 했는데 이게요 환경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웠어. 근데 내가 싸울 때까지 문화청에서 모르고 있다가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좀 도와달래. 아니 한 달 전에 신문 기사 좀 봐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자연유산 신탁과 문화유산 신탁 구분해놨더니 문화유산 신탁하고 자연유산 신탁은 이사장은 외부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다 죽었냐? 거기 상임이사 연봉 1억 넘어요. 거기는 전부 퇴직 공무원들 여태까지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파주에다가 또 뭐 만들었죠. 폐자재 이제 그 하고 나서 거기도 사무총장이 또 퇴직 공무원이죠. 치읓, 비읍. 그죠? 아니, 그 다음에 거기 이사장은 전 문화재 위원장 했던 분이야. 아니, 이제는 퇴임 교수 하면 그만하고 50대, 40대 젊은 친구들한테 새롭게 에너지를 줘야지.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문화재 정책 연구원으로 또 만들어놨죠. 거기는 또 퇴직 차장이야. 죽을 때까지 하더만요, 지금. 이응시읒, 기읒,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70이 넘었는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자리에 가서 있어야 돼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계속 안 오고, 이러면서. 문호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마피아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피아야, 마피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제가 여기 나와서 참 내가 왜 이렇게 부질없이 떠들고 있나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부질없는 거 아닙니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딱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해먹고 돈 있을 때 다 빼먹고 그러고 가면 그만이지 뭐